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반면 지난해 돌연사로 숨진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주중에 하루 평균 12시간 50분, 일주일에 68시간 50분을 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과로사회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줄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김포통진고등학교 연구팀은 노동자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노동 시간만으로 노동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크레인의 작업 환경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세 개의 전통 크레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정약용의 거중기도 있네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 건설기계는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거중기부터 살펴볼까요? 수원 화성건설에 사용된 거중기는 복합 도르래만을 사용한 간단한 크레인입니다. 제 자리에 서서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뻗어 위에서 아래로 줄을 감는 손잡이를 돌려내리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쉽고 간단하죠? 다음은 복합기어와 복합 도르래를 동시에 활용한 크레인입니다. 노동자들이 손잡이를 밀면서 복합기어를 돌리면 복합 도르래에 연결된 물체를 들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자들이 돌리고 있는 기어보다 맞물린 기어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한 바퀴를 돌려도 맞물린 기어는 한 바퀴보다 적게 회전할 수밖에 없고 기어에 맞물린 또 다른 기어는 더 적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어를 감는 속도를 늦추려는 이유는 힘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러 기어의 감속비를 크게 한 것입니다. 감속비가 커졌기 때문에 힘은 덜 들게 됩니다. 다음은 감속비가 가장 큰 웜기어를 바퀴통에 연결하여 굴리는 방식의 크레인입니다. 바퀴통 속에서 사람이 걷는 방식은 로마 제국의 크레인부터 근대까지 오랜 기간 사용된 방식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거대한 통은 웜기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합기어의 감속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힘에서 이득을 보면 거리에서 손해를 본다고 배웠습니다. 복합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힘으로 움직이고 싶으면 기어가 더 많은 회전을 하도록 기어의 감속비를 크게 해야 합니다. 힘을 가하는 기어가 크고 그 힘을 받는 기어가 작으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힘을 가하는 기어가 작고 힘을 받는 기어가 크면 속도는 매우 느려지지만 힘이 덜 들어갑니다. 웜기어는 감속비가 매우 커서 노동자는 큰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거대한 쳇바퀴통 속에서 부지런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트레드밀을 걸으며 운동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작업이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김포통진고등학교 연구팀은 전통 크레인의 동력을 얻는 방식에 맞게 노동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실제 크레인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브레이크의 원리를 활용하여 작업 강도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연구원 학생들은 실험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거중기에 농로를 돌리는 작업, 복합기어에 연결된 막대를 미는 작업, 원통을 굴리며 웜기어를 돌리는 작업을 체험하면서 노동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집배원 130여 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9명은 지난 1년 사이에 일주일 동안 지속되거나 한 달에 한 번 근골격계 통증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의 강도를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동자 스스로 작업 부하가 자신의 몸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피험자 학생들에게 3가지 작업을 30분간 체험하게 한 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10점 척도로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3가지 작업을 모두 해보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거중기 할 때가 제일 팔이 아팠던 것 같아요. 거중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하기 전에는 걷는 동작이 없어서 가장 쉬울 줄 알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처음엔 힘든 줄 몰랐는데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제자리에 서서 손잡이만 내리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거중기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려 10점 만점에 평균 8.33점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희생으로 일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기어 손잡이를 미는 작업은 중간 정도의 강도인 평균 5.67점이었고 일률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바퀴통을 돌리는 작업은 모든 피험자가 가장 힘이 덜 드는 작업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평균 점수가 3.33점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자의 몸이 편한 대신 일률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겠죠. 쳇바퀴 굴리는 작업은 안 힘들었나요? 일보다는 운동하는 느낌이어서 재밌는 운동기구 느낌이랄까. 일률을 계산하는 공식. 일률은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측정하는 양만을 따질 뿐 노동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같은 양의 일이라 할지라도 일률이 높을수록, 즉 빨리 물체를 들어올릴수록 노동자의 근골격계에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복합 도르래만으로 구성된 거중기는 복합 기어를 적용한 크레인에 비해 더 빠르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당 일의 양, 즉 일률만을 따진다면 일률이 매우 높은 효율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밀기 작업과 바퀴통 돌리기 작업의 일률은 비록 낮았지만 노동자는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근골격계에 끼치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오아스와 룰라가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가 누적되면 객관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작업을 관찰하면서 점수를 부여하는 객관적인 방법은 작업이 노동자의 근골격계, 즉 뼈와 근육에 주는 고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동일한 시간 동안 작업했을 때 노동자의 근골격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핀란드에서 개발된 작업 자세 평가 기법인 오아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중기에 농로를 돌리는 작업입니다. 허리 부위는 상체를 앞으로 굽힌 채 옆으로 비튼 자세이므로 4점. 팔은 양손 모두 어깨 위로 올림으로 3점. 다리는 한 다리로 서서 구부린 자세이므로 5점. 하중은 20kg 이내이므로 2점. 머리를 앞으로 20도 이상 굽은 자세이므로 2점. 모두 16점입니다.
이는 오아스 분석에서 위험 수준 4단계에 해당하여 근골격계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는 작업입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정말 힘드네요. 다음은 케이지 기어를 돌리기 위해 미는 작업입니다. 허리는 상체를 앞으로 20도 이상 굽힌 자세이므로 2점, 팔은 양손을 어깨 아래로 내린 자세이므로 1점, 다리는 걷는 자세이므로 7점, 하중은 거중기와 마찬가지로 20kg 이내로 통일하였으므로 2점, 머리를 앞으로 20도 이상 굽은 자세이므로 2점, 모두 14점입니다. 이는 오아스 분석에서 위험 수준 3단계에 해당하며 근골격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작업입니다. 연자방아를 돌리는 소가 떠오르네요. 다음은 웜기어를 돌리기 위해 통을 굴리는 작업입니다. 허리는 곧바로 편 자세이므로 1점, 팔은 양손을 어깨 아래로 내린 자세이므로 1점, 다리는 걷는 자세이므로 7점, 하중은 거중기와 마찬가지로 20kg 이내로 통일하였으므로 2점, 머리는 자유 자세이므로 1점, 모두 12점입니다. 이는 오아스 분석에서 위험 수준 1단계에 해당하며 근골격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작업입니다. 재밌네요. 이건 일이라기보다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찰을 통한 오아스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시간을 작업했을 때 거중기의 농로를 돌리는 동작이 노동자에게 주는 고통이 가장 큰 작업임을 확인했습니다. 심박수를 장시간 측정하여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모한 칼로리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3가지 전통 크레인 작업 역시 피험자의 심박수를 측정하여 소모하는 칼로리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0분 동안 측정한 한 피험자의 심박수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10분 동안 측정한 평균 심박수는 거중기 돌리기 78.36, 기어 밀기 62.33, 바퀴통 돌리기 63.87로 거중기의 농로를 돌리는 작업의 칼로리 소비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밀기 작업과 바퀴통 돌리기 작업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험자에 따라 차이도 있었고, 장시간 반복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3가지 작업의 칼로리 소비량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3가지 작업의 평균 심박수를 비교했을 때 거중기 돌리기 작업이 다른 작업에 비해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작업을 하면서 소비한 칼로리가 비슷하다면 노동자가 직접 뼈와 근육계에 느끼는 고통의 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근전도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근전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 힘의 세기와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에 근전도 센서를 부착하고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근전도는 근육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로서 이를 측정하면 근육에 가중되는 부담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측정한 데이터가 누적되면 근피로까지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근육에서 발현하는 순간적인 힘의 세기, 피크만을 측정했습니다. 다음은 피험자들의 측정 데이터입니다. 먼저 팔의 이두박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험자 26명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농로 돌리기의 근전도 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어 밀기,
바퀴통 돌리기 순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농로 돌리기 작업이 상반신 팔 근육에 가장 큰 부하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다리 대퇴직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다리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한 결과 기어 밀기 작업이 가장 높았고 바퀴통 돌리기와 거중기 돌리기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돌리는 거중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로를 감기 위해서는 어깨와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엄청난 힘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전도 실험을 통해서도 거중기를 돌리는 작업이 노동자의 근골격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 생물 시간에 배운 생체 신호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활용하는 프로젝트까지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생체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보니 어땠나요? 수학, 물리 시간에 배운 것들을 이렇게 대단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생체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물리 시간에 배운 역학 이론과 역사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고통을 연구하는 융합 프로젝트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복합기어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감속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중기가 힘을 절약하는 과학적 원리와 일률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로를 감는 노동은 노동자의 근골격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한 우리 노동자들은 어쩌면 근골격계 질환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동시간 못지않게 노동자의 고통과 건강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평가하고 그들의 고통을 꼼꼼하게 따져 노동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김포 통진고등학교 연구팀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고통보다는 작업의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약용의 거중기 역시 교과서에서는 힘을 줄일 수 있는 복합 도르래의 원리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 시간에 배운 지식을 토대로 노동자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탐구한 김포 통진고등학교 연구팀. 우리는 기계보다는 인간을, 효율성보다는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학생을 키워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김포 통진고등학교는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과 힘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 크레인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다는 게 놀랐습니다. 복합기어와 복합도르래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중기가 발명이 아니라 복합도르래의 활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로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측정하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된 실험 결과가 사람마다 달라서 놀라웠습니다. 실험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야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연구 주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좀 재미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노동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